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이야기, 오늘의 생활경제 시작합니다. 최근 KT의 소액 결제 해킹,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보며 내 정보는 안전할까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통신사 고지서에 나도 모르는 소액 결제 금액이 청구되지 않았을지 걱정이 커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5가지 습관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몇 가지만 챙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요소 인증 도입입니다. 비밀번호에 더해 문자 인증번호, 전용 FC, 생체 정보 등 추가 인증 수단을 적용하면 보안이 훨씬 강화됩니다. 둘째로는 카드 결제 한도 낮추기인데요. 평소 소비 패턴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도를 설정해두고 필요할 때만 임시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결제 한도는 따로 설정하거나 차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평소에 해외 결제를 차단하는 겁니다. 해외 출장, 여행 때만 잠시 해제하고 평소에 차단을 해두면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 결제 알림 서비스 신청도 꼭 챙기시고요. 네 번째는 통신사 소액 결제 점검입니다.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 결제를 아예 차단하거나 필요한 때만 활성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족 확인 질문을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가족, 지인끼리만 아는 확인 질문을 정해 AI 학성 음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방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과 같은 질문을 정해두고 답변을 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을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완전한 방어는 어렵지만 일상 속 기본적인 보안 습관만 지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지급되는데요.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별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차 소비쿠폰 신청 첫날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카드사 모바일 앱에는 신청자들이 몰렸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과부하 등 혼잡을 막기 위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 첫 주는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으로 끝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일은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때와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들에게만 지급되는데 올 6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으로 90%를 추렸습니다. 직장 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22만 원, 2인 가구 33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액자산가로 분류돼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지급 대상자인지는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고 선불카드나 주류형 상품권 희망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2차 소비쿠폰 역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군 장병은 주소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부대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고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은 지역 생협까지 사용처가 확대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오늘부터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미국행 우편 서비스 재개입니다. 재개되는 국제우편 서비스는 발송인이 직접 관세를 현금 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선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접수 시에는 별도의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에는 약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마을버스 회사들이 환승 손실액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 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으로 환승할 경우 요금 1,200원 중 600원만 정산받는 등 지난 20년 동안 매년 평균 1,000억 원의 환승 손실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마을버스가 내년부터 환승 제도에서 탈퇴할 경우 마을버스 이용객은 환승 혜택 없이 별도 요금 1,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